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요즘 장이 좀 무난하기는 하죠. 저번 주 금요일날 엔캐리 이슈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시장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도 해소가 되어서 지금은 좀 릴리프 랠리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시장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오늘은 개별주 최대한 많이 보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 상황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10년물 금리 레벨을 보면은 최근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땅을 무력으로 먹을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타코하면서 쭉 빠지고 있고, 지금 이 레벨 테스트 중이거든요. 이 4.199.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장에서 4.199 밑에 봉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QQQ 기준으로 대략 630에서 636까지는 랠리를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200일선 밑에 잠겨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아직은 좀 강하다는 점. 또 오늘 뭔가 특별한 뉴스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금리는 좀 안정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달러도 보시면은 일단은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근데 달러 내려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유동성이 풀린다. 왜냐면 링라이더라는 양반이 금리 인하 3% 이하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폴리마켓에서 1등을 먹고 있다.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목될 거라는 것에 대한 베팅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일단은 내리고 있는데, 이 내리는 표시가 이게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유동성 완화되는 걸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빼지도 않았거든요. 일단은 이 박스 라인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는 증시에 조금 더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이런데 다시 박스권으로 올라가도, 왜냐면 갭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채울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다시 99.4 이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달러는 워닝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아직은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와 연계해서 1425원 여기 라인을 지키면은 얘는 크게 봤을 때 역헤드 숄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1425원 라인을 지켜서, 그리고 121선 이렇게 뽑히는 거를 지켜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원달러도 여기서 더 하락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좀 상승이 있지 않을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경우가 원화가 좀 강해져가지고 1425원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박는데, 근데 달러 인덱스 이거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들은 다 주식을 달러로 사가지고 들고 있고,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증시에 워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달러 내리는 거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사실은 지금 거시경제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코스피 5천 간다 했다 했는데 5천 갔고, 코스닥 3천 간다 했는데 계속해서 연일 펌핑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내린다라고 구두 개입을 하니까 내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 거시경제 매크로 상황보다는 대통령의 입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입을 털면은 입을 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무언가 언지를 하면은 더 내릴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425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환율 개입을 해서 환율을 억지로 내리는 거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화가 내려가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이런 데다가 이제 일부 자산을 좀 넘기는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달러가 내려가면 안 좋은 게, 코스닥이나 코스피 외국인 유입 자금이 많은데 외국인 유입 자금이 우리나라 원화가 싸져서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자체가 이 내려오는 거를 그렇게 막 정부에서도 엄청 선호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코스닥이랑 코스피 지수 레벨도 맞춰 주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1425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1300원 후반까지는 좀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제가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좀 선정을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장기 추세를 잘 지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내려온다라고 한들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기는 해요. 왜냐면 이 추세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추세 채널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지금 4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300원대 후반 밑으로 만약에 또 봉이 내려오면은 여기 라인까지 또 뺄 수가 있고, 그러면 진짜로 맥스로 빼면은 1300원 정도까지는 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USD KRW는 내려가는 상황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원화를 들고 있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참고 정도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당장 내려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밑에서 꼬리를 달고 잘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엔캐리 이슈가 여기 155.4 라인을 밑으로 뚫리게 되었으면은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반등이 잘 나오면서 일단은 엔캐리 이슈도 힘을 좀 접어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미국 10년물 금리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USD JPY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은 USD JPY는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USD JPY는 잘 반등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10년물 금리, 뭐 30년물 금리, USD JPY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증시의 특이 사항이랄 거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빅스를 참고했을 때도 지금 16에서 잘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단 14 초반까지는 빠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증시는 지금은 그렇게 막 리스키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무언가 터질 거면은 뭔가 셋업이 다 이런 데에서 나오고 나서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거든요. 2021년 1분기 장이 반복될 수 있어 보인다. 제가 이 영상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021년 1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M7 비롯한 빅테크들 얘네들은 주가가 아예 안 올랐어요. 자, 근데 나스닥이 어떻게 올렸냐면 IWM에 포함된 그 잡주들 위주로 올린 거거든요. 2021년 1분기. 그리고 나서 IWM이 횡보 또는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잡주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뒤에 QQQ는 같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그 한 달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빅테크들만은 잘 가고 IWM들은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좀 반복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들은 제가 지지 라인 좀 잡아드릴 텐데, 여기 밑에 만약에 봉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일부 매도하고 리스크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개별주 리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먼저 보면은, 일단 지금 435, 아이고 435에서 433, 이 라인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442는 지지가 좀 약하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442에서 지지가 안 나왔고, 이 채널 하단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마익스포저 엮어서 보면은 435부터 이제 플립이 되는 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강한 지지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435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420일 라인까지는 좀 빠르게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오늘 420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맥스페인이 이번 주 440이거든요. 실적 발표도 있고 테슬라 1시그마 하단이 425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 전에 420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설거지일 가능성이 높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테슬라가 오늘도 435 뚫려서 420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좀 강한 매수 자리가 될 것 같고, 저도 그러면은 어닝 플레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지지는 435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에 있는 감마익스포저 저항은 460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옵션 매일 올려드리는 거 참고를 해보면은 테슬라 460불 콜 에스크 비율 그리고 OI 되게 많이 증가해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일단은 기관이 불리시하게 보는 옵션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애들의 흐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어닝 나오기 며칠 전에 콜옵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언유주얼하게. 근데 일단 테슬라는 언유주얼하게 콜옵이 들어온 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전체 옵션으로 봤을 때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이고 이게 어제였는데, 계속해서 풋이 좀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풋이 계속 올랐고 콜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닝 발표가 1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주가가 약하게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걸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 네모 칸이 있다라고 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요. 노랭이가 하락하는데 빨간색 이 풋 프리미엄이 같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콜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그림이 어닝 직전에 나온다, 어닝 바로 전날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불리시한 그런 옵션 흐름이고, 이렇게 나오면은 엔간하면은 좀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열에 7 정도는 좀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거 좀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월 28일 앱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날 오전에 나올 거예요. 오전 6시에. 그래서 일단 이틀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지지할 때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고 420 가면은 좀 매수 찬스가 될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도 말씀을 드리면은, 메타가 오늘 이제 200일선 리테스트 하는 날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타 이거 안정빵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 매도하시고, 이거 제가 계속 일부 매도하는 거 어떻겠냐 하고 있는데, 일단 200선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되게 트레이딩 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01선 왔으니까 여기 안착되는 거 보고, 여태까지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들어가시고, 좀 비중이 있었던 분들은 일단 200선 왔으니까 일부 매도를 해놓고, 다음날에 봉이 뭐 이렇게 뽑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리젝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물량을 나머지 덜거나 아니면 더 사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될 것 같고, 얘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더블 바텀 찬스가 있고, 그리고 이게 혹시 약간 좀 망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갭으로 하락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선 저항이 막혀 있고, 얘 어닝 발표가 모레 있거든요. 테슬라랑 같이 어닝 발표가 있는데, 얘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좋냐면 200일선에서 지금 당장 리젝되고,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파, 추 이틀 동안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냥 이렇게 뭐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뭐 작게 뜨든, 그 다음에 어닝이 잘 나와서 얘를 만약에 지금 여기가 다 갭이잖아요. 이 구간이. 이거를 만약에 갭으로 이렇게 띄어서 올리면은 이거는 이거 아일랜드 갭 만들고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추세를 여기서 하방이었던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좋은 거는 200일선에서 리젝트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한 봉 나오고 어닝 발표 잘 나오고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 생기면은 얘는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전고점은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건 이제 좀 망상일 뿐이고, 일단은 대응하기 쉬운 방법은 200일선 왔으니까 일부 매도 해놓고, 이게 올라타면은 다시 사고, 그리고 리젝되면 다시 팔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좋지 않을까. 20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면은 되게 편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블리시 옵션도 사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690콜 이런 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일단 700의 감마 익스포저가 되게 빡세게 잡혀 있거든요, 위로. 보통 이러면은 700까지는 한번 박으러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해서, 그래서 메타 이번에 실적은 좀 개인적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소형주 살펴보기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거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거 주봉에서 봤을 때 내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잘 안 나오면서,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잘 안 나왔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닝콜이 뭔가 좀 에러가 있었던 그런 모양인데, 일단 지금 지지할 만한 데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잠깐 써드렸는데, 320을 지키면은 주봉상에서 이 더블탑 이 넥라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320 밑으로 봉이 이렇게 잠긴다.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봉상에서 잠긴다. 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양봉 다 잡아먹는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은 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뭐가 됐든 320 이거를 주봉상에서 마감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긴 흐름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20을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것도 결국에 A, B, C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거고, 새 파동으로. 그러면은 다시 A, B, B의 끝 파동인 이 지점 여기가 30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셋업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00 이런 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320에서 반등이 나와요 라고 해도, 이게 사실 셋업이 없고 그냥 이 이동평균선의 힘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320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긴 하거든요. 여전히 그 이평선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근데 300으로, 그러니까 300이 여기 라인인데 여기 라인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랑 괴리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시 이평선 모으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200일선 밑에 잠겨 있으니까 이거는 좀 워닝을 해야 되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320 잘 지키는지 보고 이번 주에, 그리고 320 못 지키면은 300까지는 좀 나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P 말씀드리면은, MP는 어제 제가 계속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어떻게 들고 간다라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박을 수가 있지? 이게 셋업이 다 됐는데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할 때 초창기에 무슨 말을 들은 게 있냐면, 그 개미들 섹터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개미들 센티먼트 이거 보는 그 월가 팀이 따로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월가든 뭐 한국장이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유튜브나 뭐 X, 그리고 뭐
스레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개미들 막 뭐 사는지 보고 막 보고서 쓰고 막 이거는 개미 털고 가야지 막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팀이 있다라고 그냥 카더라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니 이런 팀한테 지금 내가 표적이 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뷰는 어떻게 보고 있냐 MP 같은 경우에 자, 일단 MP 감마 익스포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여기 63이 이제 마지막으로 파지티브 감마가 껴있는 곳이고 여기 윗부터는 네거티브 감마 시작이기 때문에 63에서 60 정도 구간 여기 구간이 좀 강한 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맥스페인까지 살펴보면은 맥스페인도 63 정도죠. 그리고 이번 주 1시그마 살펴보면은 MP 64.76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63 밑에 내려오는 거는 과매도의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 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 타는 거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물을 좀 많이 타왔고 일단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데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에 얘는 이 박스를 브레이크아웃을 테스트를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서 세 번 이렇게 하고 이 마지막 매물대에서 모든 이평 째꼈고 모든 종가 마감 그리고 오픈 마감 캔들의 고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이게 MP뿐만 그런 게 아니라 MP 동일 섹터 애들 있잖아요. 뭐 CRML 이런 애들 보더라도 계속해서 셋업이 좋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 5일선 11선 밟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뭐 AREC 이런 애도 보면은 계속해서 일단 5일선 11선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이 박스 돌파한 이후에 그러니까 MP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봤었던 거죠. 저는 MP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 박스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이제 MP에 들어갔었던 거고 안 팔았던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셋업이 망치는 봉이 이렇게 나와버렸고 그리고 TMC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박스 돌파하고 이게 봉이 착착 꽂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봉이 맞았고 USAR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MP랑 똑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여기서 박스권 확인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꼬리 찍고 확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MP도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장이 전체적으로 잡주 위주로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USAR에 뭐 미국이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MP는 이제 나가리 된 거 아니냐. 왜냐면 MP도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15% 비중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USAR로 미국이 좀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치킨 게임에서 지는 게 아니냐. 뭐 이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되게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제 잡주들이 되게 다들 좀 안 나갔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어제 제가 보고 있는 잡주 섹터들이거든요. 이거 목록들. 제가 얼티비 플랜에도 차트 다 작도해드리고 있는 건데 보면은 다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어제 뭐 힘스 템퍼스 이런 애들 빼고는 몇몇 개 빼고는 다 마이너스가 심하게 났죠.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장 분위기 따라서 갔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횡설수설이 좀 길었는데 MP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제가 게시물에도 잠깐 써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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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어센딩 역회된 숄더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에 저는 4분기 어닝 발표가 2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좋게 나올 거다라고 봐요. 좋게 나올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히토류 가격이 MP 매출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MP가 결국에 히토류 파는 회사니까. 근데 결국에 지금 네오디뮴 히토류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런 모양이고 보시면은 여기 2022년 이때 이제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바닥 찍고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NDPR 이거 위주로 판매하는 MP한테는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채굴 해서 파는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2022년 이런 기간 보면은 이게 2021년 이때부터 좀 선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이게 2021년 이때부터 좀 시동이 걸려가지고 2022년 내내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져보니까 한 3달 정도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히토류 가격. 그러니까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게 매출 반영되는 데까지 한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근데 지금 일단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MP 매출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좀 당연하고 그래서 일단은 컨센도 높이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가 예측치가 일단은 이거 0.02불인 거. 그래서 흑자 전환이 이제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랑도 계약을 하고 있고 애플이랑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랑 계약한 게 한 26년에서 27년쯤에 나온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investing.com 프로
워런 AI한테 물어본 거고, MP 머터리얼즈와 애플의 그 5억 달러짜리 대형 계약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 친구 말 들어보면 26년 하반기에서 27년 초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거 1. 2025년 말부터 이제 MP의 마그넷 공장이 상업화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물량 납품할 가능성이 있고, 애플의 신제품에 들어가는 게 26년에 나오기 때문에 26년에 들어가는 애플 신제품에 MP의 히토류가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출이 26년 말부터 좀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MP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셋업이 좀 별로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이 캔들에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앤데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음봉으로 꽂혔고 지지도 깼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단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맥스페인이 64 근처에서 그냥 봉이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어센딩 역해된 숄더일 수가 있고, 어센딩이라는 거는 오른쪽 넥이랑 오른쪽 어깨가 더 높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넥까지 가격이 대략 한 20불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90불 초반대까지 가는 게 좀 정배 시나리오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인베스팅닷컴 프로 특별 할인은 지금 1월 29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사용하실 분들은 얼른 구독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거 잔잔바리로 물어보기 되게 좋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잘 알려주거든요. 뭐 선행성이 얼마나 리드 타임이 있는지, 주가 리드 타임이 일반적으로 네오디움 현물가 변동한 다음에 1, 2개월 후에 MP 주가가 반응했다. 뭐 이런 것도 잘 알려주고, 이런 것도 표로 나타내서 되게 잘 보여주니까 이런 거 좀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인베스팅닷컴 프로 지금 할인 이틀 남았으니까 좀 구독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쓰기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MP 얘기하느라 이제 다른 주식들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네,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뭐 아이온큐, 아이렌, 조비, SMR, 오클로 이런 것들 다 괜찮으니까 일단은 좀 오늘 장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SMR 이런 거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아직까지 이 역해된 숄더 이거의 오른쪽 어깨 이런 라인 전혀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셋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랜도 결국에 이거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제 길을 모으고 있는 작업이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 이거 아직 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루 정도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잡주들이 반등해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